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최저임금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소모적인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분 2019년도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명확하게 전체로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신 것처럼 고용 참사다 아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웠습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취업자 수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취업자는 얼마나 늘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장률이 높으면 취업자도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9%로 잡았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달성된다면 과거와 비교해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라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정한 성장률을 이루어가면서 고용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 둔화 상태에 따라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그리고 서비스 업 중에서 일부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고용이 줄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14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는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인데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만으로 취업자 수 논란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15세, 64세를 보더라도 인구는 6만 3천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그보다 더 큰 10만 명이 감소해서 인구 효과만 가지고 취업자 수 증가 둔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편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또 디지털 상거래 확산, 무인기기 확산 등 좀 더 다양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든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이 한 가지 원인에만 집착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